네, 반갑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도 파란만장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자,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 준비되어 있고요. 21일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요거 두 개만 해도 큼지막한데 지금 알래스카에서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나가지고 휴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제재를 가한 것도 아니고, 휴전협정을 이끌어낸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 돈바스 지역을 이제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쉽진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토나 유럽 쪽에서 이제 군비 증강, 이런 것들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산주 쪽에게 오히려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그런 모습도 좀 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과 함께 이제 서비스 PMI 지표나 이런 것도 발표가 되는데 이게 약간 지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약간 걱정을 좀 해야 되고요. PPI 지표가 지난 주말에 조금 높게 나왔죠. 네, 우리 무방하는 동안에 나왔었는데, 요것도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대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 역시도 상승 출발했다가 쭉 낮춰가지고 0.08 겨우 상승 유지하면서 마무리했는데 내용이 좋지 않죠. 위쪽보다 아래쪽이 더 크다는 것은 음봉이잖아요. 음봉 발생이 됐다는 것은 주가에게 부담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증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이 관세에 관련한 이야기 나와 있죠. 도요타는 15% 올랐대. 현대차는 마이너스 2.4%였다. 자, 이거는 이제 일본 자동차가 이제 15% 관세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도 이제 그런 쪽에서 뭔가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었는데, 요게 이제 15% 관세로 됐기 때문에, 네, 실망감이었다, 등등등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쪽 움직임도 요즘에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노란봉투법, 요게 이제 21일 날 진행이 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2차 상법 개정에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하고 이 노란봉투법이 제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조선주들에게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해외 쪽에 진출하려는 기업들, 특히나 이제 노조가 좀 강성 노조인 데도 있죠. 파업 잘하는 데들, 그런 데들에게는 약간 좀 부담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 공장을 짓거나 또는 해외에서 생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 그러면 파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노란봉투법에서는 네, 회사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파업 좋아하는 쪽에서는 더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런 내용들.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노사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될 파업 위기를 맞은 것을 볼 수 있듯이, 원래 노사 관계가 경직되어 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통과는 당연히 현대차에게는 또는 기아차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부담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이죠. 네, 근데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나 또 미국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공장 새로 짓는 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현대차, 기아차에게는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무력화시키는 요소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이 주도 업종군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는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경계심은 계속 있는 거죠. 네, 경계심이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일본과 지금 똑같은 15% 관세 이렇게 돼가지고 가격 우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갈 것이냐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이브리드 쪽을 좀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증권사 쪽에서는 일단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이거 잭슨홀 발언 주목. 파월의 잭슨홀 발언에 주목하라. 일단은 증시는 박스권, 네,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 범위는 3,100에서 3,250. 자, 이러면은, 네, 하방 쪽으로 좀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100에서 3,250으로 제시했다. 자, 아래쪽으로 더 많죠? 네, 아래쪽으로 더 많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난주에 3,225에서 마무리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위쪽으로 25포인트 열어놓고요. 아래쪽으로는 무려 125포인트 열어놨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면은 아래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주말이 이제 만기일이었죠, 우리는. 네,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금융투자애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수만 딱 맞춰서 만기일 지나고 나면 다음날 그냥 무자비로 집어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증권가에서 또 이렇게 하방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쉽게 얘기하면 증권사예요. 네, 근데 걔네들이 이제 떨어질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지들이 떨어질 걸 생각되니까 네,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당위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 요인으로 좀 될 것 같아 보이죠. 오늘은 그래서 약간 애매한 느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PPI 지표 높게 나온 부분, 소매 판매도 조금 안 좋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잭슨홀, 그리고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불확실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상법 개정에 대한 부담감, 야,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큰 게 많죠? 네,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에서는 지금, 네, 하방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글쎄, 지금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만 딱 잘 나와주면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목요일 21일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금요일부터, 이번 주말이나 돼야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 조금, 네,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90일 연장했지만, 네, 11월 중순 이후에 재상승 가능성, 이게 지금 연장이라는 게요, 그냥 딱 종지부를 찍은 게 아니라, 야, 좀 더 상격화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또 그때쯤 되면은 또 얘기가 나와요. 다만 이제 한 2달 정도는, 네, 별 문제 없이 유지가 되긴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 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예상치가 하단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2차 상법 개정안, 네, 요 부분들, 여기서 이제 대주주 쪽 하는 부분들 하고, 그리고 경제지표상에서는 이제 서비스 PMI 지표인데, 이거 PMI 지표가 안 좋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하, 글쎄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금융투자가 이제 만기일날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집어던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는 약간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증시가 막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장기적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얘기고요.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잘 짤 것이냐죠. 어떤 종목이 떨어질 것이냐, 많이 올라간 종목을 위주로 떨굴 것이냐, 아니면은 네, 밑에 있는 종목을 떨굴 것이냐인데,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을 위주로 떨궈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시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만 조심하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주가가 막 뛰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뜨거운 느낌들, 이런 것들은 조금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네. 개걸음 증시 일단 지켜보자.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이 230조. 자, 여기서 나오는 뉴스에서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시장에 돈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관망세가 좀 많구나. 즉 사람들이 시장에 아직은 흥분하지 않았구나. 아직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뭐죠? 아직은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다만 그런 어떤 폭발적인 매수, 미쳐버리는 그런 단계가 언제쯤 올 것이냐 라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3개월간 코스피 지수와 거래대금 나와 있는데 거래대금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조금 이제 8월달 되면서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 거고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6월 4일날 18조 8천억 8월 14일날 15조 8천억. 네, 이 정도면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증시 대기 자금이 MMF 잔액만 230조 원. 네. 이달 들어 역대 최대 수준. 이거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서 진입을 할 것인가가 아직은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좀 더 지켜볼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즉 시장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어떤 기대치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증시가 이제 뭐 3,000포인트 돌파하면서 관심들이 많이 생기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금을 쉽게 이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네. 상법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고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불확실성이 아직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디 마땅히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잔류하고 지켜보는 거죠. 이러다가 시장이 조금만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바로 돈을 쏟아붓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시장의 상승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업종군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제일 가깝게 다가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미 많이 올라간 애들이 또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올라간 애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올라가줘야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반도체죠. 왜냐면 이쪽은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부장에도 요즘에 많이 올라갔지만 미국 쪽 반도체 관세 뭐 300% 얘기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랑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상 면제 아닙니까? 네, 300%를 올리든 500%를 올리든 1000%를 올리든 어쨌든 우리는 사실상 면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제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좀 수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판단하기에는 긍정적인 요소들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래서 증시 대금이 대기자금이 230조 원 사상 최대치 찍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리튬값 반등에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게 계속 얘기해드렸죠. 네,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이제 슬슬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에 주목을 하라라는 말씀들 뭐 한 두어 달 전부터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그 시점부터 해서는 또 뭐 30%, 많게는 한 40%까지 올라간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추세를 크게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전환 포인트를 만들려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야 되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 없고요. 또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 조정이 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건 현재로서는 이제 2차전지 쪽에 강세 흐름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종목군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쪽 부분들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한국콜마, 달바글로벌, 코스백스 등등등등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 이제 다 팔아먹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안 좋다고 하네요. 근데 좋은 것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전부 다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 쪽에서도 또 실적 좋게 나오는 것들은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또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아무튼 2차전지 쪽의 움직임들은 이제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있어서 타이밍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선 좀 잘 만들고 흐름이 우상향으로 전환된다면 긍정적인 요소를 한번 끄집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부분도 이제 베트남 쪽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한전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베트남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그 또럼이라고 하네요. 이름이 또럼이래요. 또럼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일단 얘기죠. 여기 일단 얘기를 한 건데, 베트남 쪽으로 이제 수주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를 띄워 올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전 같은 경우가 미국 쪽을 보고 있었잖아. 원전 르네상스. 그거 보고 있었는데, 지금 한 차례 올라간 이후에 좀 애매했죠. 계속 애매하고 또 한전기술 이런 것들은 조정도 좀 많이 받았고, 그러다가 지금 달나라에 원전 짓는다 해가지고 한번 또 올라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쪽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조금씩 또 선회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이 또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일단 원전 수출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전기술, 뭐 우리기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등등등등 관련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삼성 E&A도 원전 건설 관련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뭐 한국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주가 조금 하락세를 보여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삼성 E&A는 지금 현재 신고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거나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의 종목군들이 조금 더 잘 간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리고 실제로는 뭐 특이한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현재로서는 이 반도체 요거요. 관세 300% 발언. 이거 제가 그래서 토요일날 토요일이었죠? 이슈 진단으로 올려드렸는데, 반도체 장비주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내려간 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브로드컴 마이너스 1.5%, AMD 마이너스 1.9%, 엔비디아 마이너스 0.8%인데, 이런 정도 하락은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아니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철강 쪽이죠. 철강.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에서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뭐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또는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이런 문제가 우리는 전혀 걸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어차피 사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게 이제 최혜국의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반도체 쪽은 그냥 면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시끄러운 거죠. 자, 왜 저렇게 300% 이야기를 또 해댔느냐?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 미국으로 와라. 안 그러면 진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관세 부과해서 교육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얘기라서 실제로 대기업들이 또 신용을 해주잖아요. 미국 쪽에다가 투자도 하고 있고 공장 건설하고 있고 하니까 문제될 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미국 장비 기업들이 이제 피곤해졌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요게 이제 장비, 램 리서치, KLA, 얘네 다 그 장비주예요. 근데 얘네들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요게 미국 기업들인데 왜 피곤하게 저렇게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하락폭이 두드러진 이유는 뭐냐? 잘 생각해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해외에서 만들고 있다라면, 미국 기업이라도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만들면 괜찮은데,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 만들게 되면, 미국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을 탈출한 그런 기업들, 오토바이 기업, 할리 데이비슨인가요? 그게 이제 유럽 쪽에서 더 판매량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관세를 엄청나게 맞으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공장을 뭐 이제 미국을 탈출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도체 쪽에서 뭔가 부담스럽다라는 식으로 변화가 좀 생길 수는 있어요. 특히 뭐 장비주들 이런 것들 하락폭이 좀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그 주가 하락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저쪽하고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아무튼 현재로서는 일단 이 관세 300% 매긴다. 이거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겁먹을 필요는 별로 없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실 그런 분들은
토요일 날 올려드린 그 유튜브에 가시면 다 있죠. 유튜브에 토요일 날 올려드린 반도체 300% 관세에 대한 그 내용들 한 번씩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번 주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잭슨홀 미팅, 그 다음에 21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 진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대기 자금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 관세,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등 등등등 이런 쪽인데, 일단은 증권사에서는 이제 시장을 일단 하방으로 조금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느낌까지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열어봐야지 알겠죠? 뚜껑을 열어봐야지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이따가 9시에 9시에 또 무료방송이 있으니까요. 9시 무방에서 또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9시 무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